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전략적 건전 재정 운영이 있는데 이제 이번 이해 추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 추경은 메르스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사업 일부 절차 추진 중에서 이렇게 냈는데 이해 추경에 메르스 관련된 예산이 얼마야? 118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시비는. 118억의 내용을 제가 보니까 아닌 것도 다 갖다 연관해가지고 했던데 브랜드 콜 같은 경우도 그 메르스와 연관돼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게 그러니까 콜 자체는 아니 그러니까 순수하게 메르스가 발생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추경 예산은 얼마냐 이걸 묻는 거지. 아니 브랜드 콜이 무슨 메르스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거기 이제 택시 운전사들하고 이제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밤에 메르스 때 얘기해서 메르스 예산이요? 그걸 좀 해줬으면 아니 무슨 좋겠더라고요. 그런 거 억지가 어딨어. 이게 메르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메르스 예산이지. 브랜드 콜이 무슨 그거하고 뭔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메르스가 발생됐을 때 얘기하면 메르스 예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뭐요? 내용적으로 택시 운전자들의 애로를 이제 듣다 보니까 엊그제 보니까 그 JTBC에서 그 콜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문제 제기를 하던데 그건 뭐 그 얘기를 뭐 지금 할 필요 없고 아니 그 118억이라 해도 118억이 뭐요? 메르스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예산서 받아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아니 정확히는 이제 파악이 안 됐지만 대략적 파악을 해보니까 얼마 안 되던데 메르스 관련 예산은 근데 메르스에 대해서 직접 피해자보다는 이제 간접 피해자인 일반 시민, 소상공인들한테 이제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물론 이제 브랜드 콜 같은 경우도 그 전부터 거론은 됐지만은 지금 메르스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가중이 됐기 때문에 지금 너무 하거든요. 궁색해요. 저 과장님, 저 예. 답변은 이제 국장님이 하시도록 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너무 궁색한 거지 그거는 메르스 관련해서 메르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했다 이렇게 하려면은 직접적으로 메르스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브랜드 콜은 사실 거기다 연관 지을 만한 내용이 안 되는 건데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더라고요. 실제 메르스가 발생돼서 소상공인들이 또는 전통시장이 매출이 70%, 80%, 90% 빠졌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건 뭐 당연히 해당되겠죠. 평상시에 없던 일이 벌어져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여파. 이거는 메르스와 관련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방역물품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발생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든지 근데 브랜드 콜은 무슨 거기에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이거 관련 없이 추진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기왕에 메르스 관련해서 할 거라면 우리 시는 좀 더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비를 통해서 국비나 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아직 국가 추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평택에 지출을 하고 향후에 국가가 추경을 세우거나 도가 추경을 세웠을 때 그걸 추가적으로 받아서 채우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추경에 세우지 못할 거면 예비비라도 그 재난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집행하고 향후에 다시 받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이런 점에서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수막만 잔뜩 붙인다고 이게 되는 문제는 아니고 일부 직접비에 필요한 사항 그게 얼마요? 예비비로 예비비 지출한 거 제가 봤어요. 극히 미약해요. 그걸 갖고 재난에 관련된 예비비를 썼다고 할 만큼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메르스는 국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국가의 질병관리본부의 통제를 받아야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이요. 거의가 뭐 이 조치도 그렇고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발표하는 것도 사실 우리 시 임의적으로 발표 못하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역 경제와 관련돼 있는 것, 메르스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고 피해를 입은 것, 이거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가 하라 말아 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려되는 것도 있죠.
우리가 지출을 했는데 정부나 도가 그것을 반영 안 해줬을 때 우리 시에 시비로 줬을 때 그 부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메르스가 처음에 발생된 진원지요. 이것 때문에 평택 시민들은 정말 불안에 또 공포에 한동안 이제 떨었던 것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거예요.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정말 선도적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전부 국가 도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자세로 보면 조금 부족하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추경을 할 거라면 그리고 좀 선도적으로 깔고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걸맞지 않는 거를 뭐 마치 뭐 메르스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해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할 이유도 없고요. 국장님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걸 알았다고 그러면 뭐 여태 얘기한 걸 무슨 아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 이해 추경은 어차피 이제 제출이 됐으니까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아니 예비비례도 제가 이제 지출할 수 국회에서 있도록. 저 국정 질문하는 걸 제가 가끔씩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저 혼자 실컷 떠들다가 장관이나 총리가 대답할 때 되면 그만해라고 자르더라고요. 그 시간을 줘도 뭐 알았습니다 하면 어떻게? 아니, 자르는 게 아니라요. 금방 말씀하신 거를 잘 알아듣고 이 추경 자료는 기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예비비를 적극 검토해서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뜻을 제가 잘 알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메르스와 관련해서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문제 제기할 사람 없습니다. 더 검토를 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을 내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저주저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 법무행정 하나만 이제 질의해 볼게요. 우리 시에 이제 그 변호사가 한 분 있잖아요. 변호사. 아, 국장님. 변호사가 한 분 있잖아요, 우리. 네, 있습니다. 예. 그분 진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상담을 잘 해주시더라고. 예. 예? 예.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해주셔서 시민들은 아마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 가면 또 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돈도 내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무료로 해주니까 이제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만 이제 좀 더 좀 이렇게 이 상담할 수 있는 이 여건이나 분위기가 더 좀 조성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더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변호사 이 법조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전공 분야가 있더라고요. 예. 이제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아주 이 척척 박사처럼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자기 이제 이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그 분야는 아주 진짜 해박하게 이게 상담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뭐 어느 분이든지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여부도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하여튼 자문 변호사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들이 골고루 자문 변호사가 전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기도롭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평택항 경계 분쟁과 관련해서는 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치교육과에서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실제는 저는 이제 자치교육과가 뭐 이 소송에 관련돼 있는 뭐 예산도 세우고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것은 기획예산과랑 같이 연계해서 공동으로 좀 대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마칩니다. 네, 김기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서현욱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쪽에 보면 공감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여기 시에 계시는 그 변호사분들이나 법무팀에서 우리 시민들의 고충 해결도 가능한 거예요? 예, 그 무료 상담 법률실을 운영해서요. 네.
예, 그걸 지금 북부, 서부, 남부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시민들이 그걸 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읍면동장을 통해서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아,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진짜 시민들이 고충을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뭐 변호사를 찾아가자면 비용이 발생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예. 우리 시민들이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하여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서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금 처음에 우리 김기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처음 제가 의원되고도 한 말이 소통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의원 생활을 하면서 참 소통까지 바란다는 거는 과감히 너무 많이 바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민원 해결을 위해서 어느 과에 전화해서 계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다른 과하고 자기네 과가 아니라고 다른 과를 바꿔주더라고요. 같은 과에 이제 다릅니다. 이름 또 했더니 자기네 과가 또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뭐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그 과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니 연계해서 해결하고 전화 주면 될 일을 지금 나보러 계속 전화 돌리라는 얘기냐 했어요. 아니 의원이 전화를 해도 그럴 정도면 시민들이 하면 어떻겠어요? 그 민원을 주신 그 시민이 큰일도 아닌데도 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냐, 시에 하셔도 될 것 같다 했더니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가 하면 씨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하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여기 아니다 저기 아니다. 제가 소통이라는 거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공감을 얻어내서 정말 우리 이렇게 해보자 할 때 소통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소통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어떤 서로 연계되는 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거를 의원이 전화해도 일리 넘기고 저리 넘기는데 일반 시민이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전 공감하고요. 제가 네. 이제 그저께 이제 이런 회의도 제가 일부러 소집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잔저수지에 이제 강우량이 적다 보니까 이제 그 위에서 내려오는 이제 우리 주택이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물들이 네. 막 이제 물이 모자라서 저기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수과 오수팀 또 그다음에 농업기반조성팀 뭐 해가지고 한 10명을 제 방에서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인지를 시킬 수 있도록 저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글쎄요, 이제 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기획조정실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더 이제 명칭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그럼 지금 기획조정문화국에서 문화국에서 기획조정으로 바뀌었을 때 차이점이 뭡니까? 제일 큰 차이가? 그래서 이제 그 명칭으로 볼 때는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각 중앙부처나 시도나 네. 이제 시군구에서 이제 기획조정실로 가는 이유가 이제 시장이나 부시장님 또 네. 그런 조정 업무적인 조정을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네. 부분들이 안 되면 제가 좀 책임지고 좀 조정을 하라. 네. 그러니까 업무적인 민원뿐만 아니라 네, 업무적인 걸 내적으로 좀 조정해서 움직여 나가라는 그러니까 그런 아무튼 이렇게 뜻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좀 더 잘해보고자 하는 예, 거고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된 거네요. 네. 우리 국장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십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네.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네. 금방 말씀하신 이제 우리 김혜영 의원님 간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또한 제가 그런 네. 문제도 민원 문제도 지금 그냥 그런 게 들리면 일단 그 즉시 불러다가 같이 여러 과 모아놓고 제가 그래서 조정까지도 하고 이 얘기를 있습니다. 한 거는 지금 명칭도 바뀌었고 제가 1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전에도 파티션을 내려서 서로 연계해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조례가 올라오면서 서로 연계해보지도 않는 조례를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는 참 혼을 난 경우가 있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
내 것밖에 몰라가 아니라 분명히 거기와 연계되는 그런 부서에 한번 전화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었다는 건지 신경을 안 썼다는 건지 아니 그 전화 한마디만 해도 될 일을 못 해고 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이게 다 시간 낭비 예산 낭비 아닙니까? 어제 제대로 전화 한 통화 서로가 했으면 와서 통과될 일도 다시 한번 거쳐야 되고 어차피 할 일을 정말 어떻게 보면 유치합니다. 유치해. 대단한 일도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 이 부분은 꼭 집어가고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이 받는 멘트 같은 것도 보면 국장님, 과장님은 그래도 산뜻해. 표현을 하자면 계장님들에는 힘이 없어요. 그들에게 어떤 내가 이 부분에서 일을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나 또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없었던 것도 참 있었던 것 같은데 누 시민이 전화했을 때 정말 열심히 나한테 호응해주고 있다는 어떤 그런 기분 그래야 시민도 좋은 말이 나올 텐데 여기서 벌써 퉁명스럽게 나오면 시민도 열받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말이 오갈 수 없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 소통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소통이 아닙니다. 표정, 목소리, 눈빛, 몸짓 다 통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말로만 해서 될 수 없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제가 소통이 되면 더 좋겠지만 연계라도 서로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이 이런 걸 얘기할 정도면 시민들은 엄청나다고 제가 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분명히 이번에 목표를 가지세요. 그거는 업무 간에 서로 연계해서 정말 효율적인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예산 낭비하지 않는 그런 연계되고 더해서 소통까지 되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하나하나 그 친절교육서부터 시작해서 각 과에 그 해당되는 부분이 주체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평택시 문화원 있고 항공예총 평택 지부 있고 그렇거든요. 그 지부하고 그 문화원하고 뭐 여기도 소통까지도 안 바라겠어요. 연계돼서 어떻게 잘 이뤄가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뭐 아시지만 이제 예총 지부장 바뀌고 나름 이제 노력은 기울이고 자기들끼리 이제 그 소통 워크샵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냥 마냥 놔둘 건 아니고 네. 문화원하고 특히 예총이 같이 이제 그 생각을 맞대가지고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하여튼 그 밀착되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총에 직원이 몇 명이 있죠? 예총 직원 2입니다. 2명이요? 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지금 들리는 소리가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답니다. 소통도 그렇고. 아니, 우리의 소통은 예술 아닙니까? 문화 아니고? 그래야 될 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어떻게 뭘 지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뭐 그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요 좀 네. 각각의 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뭐 좀 아까 김기성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총 내에 그 집 이제 들어와 있는 지부들이 네. 모여서 예총회장을 뽑는 거지 예총 내에 산하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네. 각각의 그 개별의 특성 있는 그 지부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좀 이렇게 좀 약간의 불협화음도 일어나고 이러는 부분이 아니,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오늘은 최대한 물론 업무 보기 때문에 이렇게 따질 일은 아니겠지만 기회도 있고 해서 하는 얘기고 제가 그 문화평가단 또는 공연평가단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을 하더래요. 시민이 뭘 알아서 그걸 평가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시민이 보고 시민을 위해서 지원했는지 시민이 평가 안 하면 누가 하냐고 했어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자체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당연한 예수님들의 그 잘못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게 그걸 개성으로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그 그러니까 각각 그런 부분에 개성 있어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분명히 문화원과 예총은 연계와 소통이 돼야 되고요. 그 부분에서 안 되면 결국은 예산에서 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
문화원과 예총 각 지부가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9페이지 보면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전력 수립 지원이라고 해서 용역을 4건을 줬는데 그 대형 프로젝트 4건이 뭐예요? 저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도 이제 대답했는데 또 그렇게 과장님 과장님 하십시오. 그렇게. 그 시간을 좀 네.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네. 아니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아니 질문을 제가 했으니까 과장님. 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건이 이제 그 평택지원특별법 입법대안 만드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그 성과지표 개발하는 게 한 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평택강 배후단지 그 개발 타당성 조사하는 게 하나 또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서해선 복선전철 관련돼서 그 해서 용역을 있으면 4건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부채질이 해주세요. 이용섭 의원님. 네. 죄송합니다. 잊어버릴까봐. 저는 뭐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이제 그 의회에 입성을 해서 시작돼서 여기까지 들은 얘기가 김기성 의원님이 얘기한 소통의 문제, 또 김혜영 의원님이 얘기한 소통의 문제, 또 다른 의원님들은 말씀은 안 하시지만 소통의 문제를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편협적이고 저희들이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특히 최고 행정기관의 수반이신 공재강 시장님께서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저희가 소통이 안 되면은 저희 평택 시민이 우리 또 의회가 또 우리 집행부에서 되게 어렵게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심각하게 정말 이곳에서 이야기 듣고 메모하고 그냥 집행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그 각자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시지 않으면은 조만간에 정말 심각한 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섭 의원님 수고하셨고 계속해서 김혜영 간사님 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메리스로 인한 추경이 118억 원이 들어왔는데요. 나중에 이 간접 피해자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들어간 것 중에는 이제 한 예를 들면 소상공인 이제 엊그저께도 이제 제가 어느 의원님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초에 이제 소상공인 지원 자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2천만 원 네. 이하 또 2천만 원 이하해서 하는 게 3억 가지고서 이제 그게 다 소진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금년에 이번 이해 추경에 5억을 넣으면 이제 50억이 그 10배를 이제 지원을 네. 해줄 수 있는 게 돼요. 그래서 경기신보하고도 우리가 예산 추경에 올렸으니까 네. 우선 빨리 받아서 그분들의 애로부터 좀 해결해 주면 차후에 그 들어가니까 우선 해달라. 이제 그러니까 경기신보의 소상공인 자금이라든지 IBK와 그 1.5% 중소기업 매출 타격받는 게 이제 40억 해서 그게 은행에서 40억, 저희가 40억 해서 80억. 올해는 100억이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 또 그 이제 직접적인 부분은 이제 그 간접적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그랬다가 못했던 뭐 이제 그 쓰레기 봉투라든지 무슨 안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각 31개 시군이나 도 이런 데에서 또 답지를 해주셔서 네. 그런 부분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 제가 다녀보면 제가 시의원인 걸 아니까 어떤 분들은 빨리 경제 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118억 원이 많다면 많다고 적다면 적어요. 평택시 전체에서 소상공인이 얼마며 그 간접 피해자들이 한두 명이었는데 이 118억 원을 어떻게 뭐를 해서 그걸 정말 살릴 수 있는 건지. 우선은 그 부분은 이제 처음서부터 이제 평택시가 네. 제가 이제 알기로는 평택시가 학교 휴업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젊은 그 어리거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안 나오고 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상권이 이제 그런 걸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친구들이 나와서 상가를 활보하고 그런 것들을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좀 그런 간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옛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네, 부분들도 네. 있고요. 직접적으로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원주의. 뭐한 달 정도의 그 음. 피해를 좀 어떻게 저리로 좀 이렇게 해서 뭐 일수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래요. 부분들을 우리 지원해주고 그런 국장님 겁니다. 말씀 이제 공감하고요. 물론 저리로 해서 자금도 해주면 네. 좋겠지만 중요한 건 개인을 우리가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중요한 건 분위기라든가 홍보를 해서 예. 우리 시가 평정을 찾고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자우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냥 함께 그냥 뭐 연구하고 어떻게 있습니다. 돈 1,000만 원 준다고 그 사람 살아나기도 아, 힘든 그럼요. 상황이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네.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 예. 이병배 의원님, 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이 가장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김민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제 시장님은 이제 데뷔하신 지 1년 정도 되셨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저는 예상치 못한 이제 그 대재앙이 닥쳐왔었는데, 자, 우리 시장님 그렇다고 칩시다. 이제 뭐 지방 정부의 수장이 되신 1년밖에 안 되셨는데, 우리 이제 국가장님들께서는 그 충분한 내공들이 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구지역이라든지 그 샤스라든지 그런 전염병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도 가지고 계셨었고 내공이 다 되셨던 분들이었는데, 아까 뭐 학교가 제일 먼저 우리가 휴업을 전국에서 휴업. 그때 학교가 휴업하는 그 모습을 봤을 당시에는 시에서는 의사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우왕좌왕.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각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들한테 아마 여기 계시면 시의원들도 다 똑같을 겁니다. 언제 휴교를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수도 없이 가서 이제 보건소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봐도 누구 시원하게 하나 답변하시는 분이 안 계셨었고, 그 다음에 뭐 부시장 이하 뭐 시장님 또한 마찬가지였었고, 물론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처음 겪어보는 거고, 뭐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일절 대응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좋다고 얘기해. 그건 좋다 이거예요. 뭐 질병에 와서 제껴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얼마든지 선도적으로 우리 평택시에 살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각종 무슨 어린이집이라든지 집단 이용시설이라든지 얼마든지 기존에 계신 우리가 겪은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서라도 얼마든지 선도적으로 조치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제일 먼저 학교 뭐 휴업하셨다고 그랬는데 참 창피합니다.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잠깐 그 아침마다 8시 반에 영상회의 들어가서 이제 요 한 2주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거긴 또 학교 교육청장이나 예, 됐습니다. 예. 그리고 각 그 무슨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유치원 같은 데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 하나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답변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가 제일 터진 평택시에도 불구하고 옆에 인근에 있는 안성시에는 먼저 선도적으로 다 각종 뭐 서류라든지 해서 선도적으로 다 그 재반 조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우리 시장님한테 뭘 건의했냐고요. 그럴 때. 상황이 터졌어. 자, 뭐 질병관리본부에서 메르스에 대해서는 제껴놔. 나머지 부분들 실국장님들 하실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 그 최고 의사결정권자 시장님한테 뭘 어떻게 건의하신 게 있으면 좀 얘기를 좀 해봐 주셔봐요. 네? 자, 이렇게 터졌어. 학교 휴교는 언제쯤 할 것이며,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직장 이용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건의들 하신 것들이 있으세요, 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 휴교는 안 된다고 이제 교육청하고 계속 제가 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제 우리 이 의원님께서 이제 저기를 했는데, 이게 교육부 지침하고 우리 저 시군 지방자치단체 지침이 괴리되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건의해서 이제 한 2주 전인가? 2주 좀 넘었는데, 그때서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저기를 조율해가지고 내려와서 이게 이제 공기전염이 아니니까 휴원은 있으면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전에 교육부에서는 공기전염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전에 그냥 그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 결정되면 죄송한데, 그래서 그거를 시장이 마음대로 교육청에 대한 거를
자, 시에서 의사결정을 못 내리고 교육청 동안 시에만 눈만 그 처분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각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교장 선생님한테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 거죠.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들 들볶이며 해서 굴복하고 휴교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개 학교가 휴교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평택시에서 한번 선제적으로 뭐 휴교하라 뭐 지시가 내려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때 진짜 저도 너무나 도대체가 이게 근데 조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경기도 교육감 이재용 교육감께서도 아이 잠깐 그때 죄송한데 당시에 자 제발 부탁인데 그렇게 뭐 교육청 뭐 교육감 이런 데다 밀지 마시고요.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물론 선택의 문제겠죠. 언제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뭐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다 지나간 다음에 뭐 휴게면 뭐 할 겁니까?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다가 학부모 운영회에서 압력 넣어가지고 교장이 손들어가지고서 휴게고 난 다음에 그 지시 내리면 뭐 할 겁니까? 그거. 시가 한 일이 뭐 있어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상황실에서 이제 실무를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이제 초기에는 다소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던 거는 저희들도 이제 느꼈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는 어떤 누구의 어떤 지시라든가 일방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였던 부분이 크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건 결정권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견 교환하는 회의는 계속 진행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잠깐만. 그 과장님이 이제 국장님보다 답변을 더 잘하시는데 자리를 한번 좀 바꿔 앉아봐요. 예? 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저기 뭐 이병배 우리 의원님 하시면은 그 아신 데까지 답변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 자꾸만 제가 답변을 예. 했었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보충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이제 우왕좌왕하고 뭐 이병배 의원이 얘기했듯이 집행부에서 어떠한 제안을 냈으며 왜 교육청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 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20일 날 이 메리스 확정 발표나고 6월 2일 날까지면 며칠이 지난 겁니까? 14일이 지났나요? 대책본부가 6월 2일 날 꾸려졌죠? 상황실에 계셨으니까 이 과장님 한번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0일 날 확정 발표되고 6월 2일 동안에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그 이후로 갑자기 하루에 6번, 7번씩 막 문자, 똑같은 문자 그냥 동별로 들어오고, 그때 저희도 막 문제 제기하고, 시민들이 욕하고 난리치고, 그동안 물론 뭐 질병본부에서 뭐 보도하지 말라, 뭐 이런 뭐 있었다고 했지만, 지금 이병배 의원이 얘기한 대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나요? 아무것도?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알릴 권리도 없었나요? 뭐 손 잘 씻어라 이런 것도 못 알릴 상황이었나요? 그 초기 이제 네, 말씀하십시오. 예, 초기에는 이제 그 환자 이송이라든가 격리자 관리 그쪽에 상당히 이제 그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여타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홀한 부분이 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이후에는 그 좀 시스템에 의해서 잘 가고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5월 20일서부터 그 대책본부가 발족할 때까지 시장님 좀 일정표 좀 한번 보여주세요. 나중에 좀 보여주세요. 어떤 역할을 좀 하셨는지. 정말 답답까지 제가 느꼈는데, 저도 뭐 이병배 의원이랑 매일 거기 보건소를 가봤지만 정말 답답하대요, 정말.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이후로 그냥 현수막 문자, 무슨 사진 찍고,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나중에 시장님 한번 일정표 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배 의원님 그래서,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을 하시는데요. 이제 아까 뭐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받아쓰기는 이제 그만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이런 중대한 그 사안이 터졌을 때는 전 우리 여기 지역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한평생 공직생활 하신 분들이신데 그 충분한 그 정도 실력과 내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아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 저희 시민들은 누굴 믿고서 누구한테 얘기를 물어봐야 되죠. 그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느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 준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학부모들은 어떻게 보면 공포감에 젖어서 얘기할 때 아까 말씀하신 뭐 정확한 누가 관련된 지식을 제공해 준 사람도 없었고 그럼 이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한테 가서 질문을 해야 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죠? 자, 우리 시장님 데뷔하신 지 1년밖에 안 되셨어요. 자, 갑자기 그래 일 터지셨어요. 자, 그렇다 칩시다. 그건 질병 관련 떼어놓고서 시장님, 부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께서도 얼마든지 충분한 경험이 계셨었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도대체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셔가지고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냐. 어느 번에 구제역 겪을 때도 겪어보셨잖아요. 어느 단계 가면 어떻게 해서 뭐 가축들을 도살을 하고 뭐 매몰을 하고 어떻게 하고 사스가 올 때는 어떻게 하고 뭐 그 메뉴를 다 있었잖아요. 충분히. 전혀 작동을 안 했습니다. 전혀. 소통이요? 그리고 학교 문제만 해도 그래요. 가장 우리 그 학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학부형들이 느끼는 공포감도 저희들하고 틀리더라고요. 제가 학부모 운영장을 해봐서 아는데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오는데 뭐라고 질문에 답변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 가서 제가 시장님, 보건소장님 집에 갔더니 시장님 마침 계시더라고요. 그때도 막 전화가 와요. 학부모 어떻게 할 거냐. 결론을 내려줘라. 어떻게 할 건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물론 뭐 조직 체계에서 우리에서 꼼짝 마라 하면은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겠지만은 저는 그게 답답해요. 진짜지. 뭐 의원이고 이런 직을 떠나서 시민의 자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가 이 정도에 밖에 안 되냐. 네? 공직생활 30년, 40년씩 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터졌을 때 다들 또 이제 받아쓰기만 하고 계실 건가요?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리면 받아쓰기 하고서 그냥 딱 다물고 계실 건가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도 지금 안중 그 실장 소장님으로 전부대 가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도대체 그 내공이 그렇게 깊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돼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신 겁니까? 그냥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죄송하다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 저도 처음 겪어본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듭 제가 부탁을 말씀드리는데 이거 한 가지만 또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 아마 지금 감사받을 게 한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날 상황이 터져가지고서 이것저것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첫 번째가 걱정내는 게 나중에 지금 선조치를 하는데 나중에 감사받을 게 후환이 두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현장에서. 그렇잖아요. 이거 정상적으로 하려면 아까도 뭐 데이터가 뭐 하루에 5,000명, 2,000명씩 차이가 난다는데 차이가 이렇게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구조상으로. 각 콜센터에서 전화 지령은 떨어지지 취합단계 중복이 되지 그걸 걸러낼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지. 아까 뭐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선배 의원님께서도 왜 이렇게 통계가 안 맞냐고 질책을 하셨지만은 현장에 가보니까 통계가 맞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들 이제 뭐 각종 비용이 뭐 지출력 물품 지출 나간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각 격리자분들 각종 뭐 이거 물품도 보내드리는 거, 이것도 골라내는 것부터 잘못됐을 때 민원오는 거, 그 모든 집중 포화를 보건소에서 맞아야 돼요. 보건소 직원들이 뭔 잘못을 이렇게 있습니까? 그분들 그냥 전쟁터에 진짜 총도 하나 무기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 그냥 막으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그거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보건소 직원님들 뭐 감사 때문에 고통받고 이런 일 좀 안 하게끔 충분한 지원을 좀 도와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서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번을 진짜 그 거울로 삼아서 다음번에 이런 일이 또 터졌을 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진짜. 예,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문화관광과 소관 15쪽부터 2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신 후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영 의원님 이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23페이지 보면 2015년 사업 종료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 요게 이제 당초에 이제 국비 사업으로 네네. 이제 2015년 말까지만 지원되도록 네, 돼 네. 있습니다.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원 한정적으로 공모 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지금 움직이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개발에 네. 좀 저희 시비가 네. 지속적으로 투자돼서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네, 내년 2016년부터 이제 그런 예산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하면 좀 네. 적극 배려를 대충 해주십시오.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해요? 얼마라고는 지금 여기선 정리는 안 되고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10월 정도면 정리가 돼서 네. 별도로 또 이제 보고 드리면서 그런 부분, 요런 부분,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협조를 당부드린다는 네, 그런 제가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쭉 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택구에 그 설치하기로 한 건 거의 다 됐나요? 예, 지금 그 국악의 전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피아노 조형물. 네네. 지금 이제 그 농촌공사하고 지금 이제 이견이 있어가지고 좀 아직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견이죠?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네. 그 모래톱 공원 수변에서 약 이제 15m 정도 이격된 지점에 이제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다른 민원이 그러니까 이제 그 보트 그 시험장 네. 그 면허를 신청한 부분하고 이제 중첩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쪽을 해줄 수도 없고 저쪽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지금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아니 저기 전에는 제가 보고받았을 때는 농어촌공사에서도 허가가 떨어졌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거를 미리 해보지도 않고 일단 제작은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이제 긍정적으로 대답이 있다가 네. 그 이제 나중에 그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발견이 돼서 어느 쪽을 지금 그 손을 들어줄 입장이 안 되니까 이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많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거는 현재 설치는 하지만 거기에 드는 운영비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이 예산으로 한다 치더라도 그것이 끝나는 여기 나와 있듯이 15년 후에 종료에 저기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드린 거. 다른 것도 재원 확보가 필요하지만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연 5천만 원 예산을 필요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도대체 예. 예. 저기 가급적이면 저 국장님 좀 답변 좀 해줘. 왜 국장님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 잘하시는데 과장님들이 자꾸 해요? 근데 그게 5천만 원씩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볼 때는 제가 좀 부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이 다른 게 분명히 농어촌공사에서는 허가가 됐고 다 된 상태에서 제작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그런 거를 잘못 말을 하고 이견이 있어서 어느 쪽으로 할까 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국비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일단 다 벌려놓고 나중에 우리 시가 받았을 때 그거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그거를 많이 만류를 했었어요. 그 유지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다 벌려놓고 그 사람들은 떠나면 우리 시가 다 떠안아야 되는데 그게 가장 효율적인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도 그게 끝나고 갔을 시에 우리 시가 받았을 때 그거를 그 경비를 정말 하면서 해야 되는가를 생각까지 하면서 이 사업이라는 걸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도 차후에라도 그런 사업이 있다면 우리가 인계 받았을 때 그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뭐 보고는 틀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볼 땐 거기에는 좀 위험성도 딸랐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던 건데 아무튼 이왕 한 거니까 잘 해야 되겠지만 다음부터는 국비라고 해도 우리 시가 인계받았을 때 그런 어떤 재원 확보 같은 것도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몇 페이지까지? 23초. 이상입니다. 26초까지.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세수 목표액 달성 15조
항상 미수납액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또 메르스가 발생해서 거기다 또 요즘 뭐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더 수납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메리스와 영향 없이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야 영향 없는데 앞으로 네, 이제 네. 또 근데 그 현재 상태에서 그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하는 거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3대 소비세나 이런 것들이 다시 좀 늘어나고 또 현천지구 이런 데에서 이제 사업가 이 목표액이 목표액보다 한 700억이 더 늘어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전망에 요거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올해 목표에는 그 본예산 목표에는 달성했는데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성에 문제가 없어요? 네. 목표액의 달성에 문제가 없는 거지 실제는 미수납액은 많이 있잖아요. 이제 미수납액도 제가 이제 그 아까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납기 내에 최대한 납부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열심히 하는데 이제 메르스로 인해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미수납액의 영향은 어떠냐 이걸 네. 질문했어요. 그뭐 필요 이제 어제인가요? 어제 그 저기 감면안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필요하다면 부과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유예를 시켜드린다든지 해서 좀 체납이 또 본인들도 그만큼 수입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이 되면은 유예도 시켜드리고 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에 세정 분야 중점 과제 지속 추진에 아주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평택항 세원 발굴 관련해서 TFTM을 운영한다. 그래서 평택항에서 나오는 세금을 일정하게 우리 평택으로 올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아까 보고를 했어요. 네. 예. 저는 뭐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우리 평택항만 하는 거예요? 예, 저희 이제 평택항이 하고 그 이제 지금 있는 전국에 있는 항만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하고요. 연계해서 이제 그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연계해서 하냐 이거예요? 예, 연계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왜냐면 저희만 요청을 하게 되면 물론 저희만 따로 이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건의도 하고 뭐 저 조세연구원에다 이걸 줘야 된다고 그 좀 과제로 다뤄달라고도 하고 하지만 또 이제 평택시만의 과제를 받기는 그 세목을 받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항만이 있는 대형 그 국책 항만이 있는 곳하고 그 출장 다니면서 서로 합의해서 도출해서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공동으로 공동 항이 있는 지자체하고는 협의가 돼서 공동 추진하고 있다.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설명하실 때 보니까 평택지원특별법에 대한 적용을 받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별도로 한 건은 이제 우리 이번 입법 대안에 근데 그게 이제 평택지원특별법이 아니라 이제 미군 공여지역 특별법이라든지 명칭이 좀 바뀌는 걸 먼저 번에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국제기류 사업단에서 저기 한 바 있지만 그런 부분도 공동 대응은 하지만 특히 우리 평택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이번 법안 입법 대안 법안에 좀 근거를 좀 둬서라도 강력하게 우리는 좀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해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뭐 명분은 될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그거 가지고는 뭐 이걸 해결하는데 사실 명분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우리 항에서 평택항에서 1년에 이제 국가로 가는 세금이 얼마입니까? 약 6조 7천억. 6조 7천억. 예. 적지 않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평택항에 재투자되는 예산은 그 6조 7천억의 1%도 안 됩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투자되는 게? 3억 아니 150억 정도. 네, 그렇죠. 예. 이게 너무 이거 진짜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평택항의 세원 발굴을 위해서 국세의 1%를 아까 말씀하시던데 예, 예. 1%면 얼마입니까? 6조 670억이죠. 670억 정도 되는 거죠. 네, 670억. 네. 670억이 우리 시에 들어오기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항에서 발생되는 이 부가가치, 세금이 결국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 필요성이 있는데 보통 이 항은 국가사무다 보니까 정부의 입맛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게 항이 이게 개발되더라는 것을 역대 정부를 통해서 봐왔어요. 근데 불행히도 평택항은 선택받지 못해 항상 그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노력이 부족한 건지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세원 발굴을 국세의 1%를 만들어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건 뭐 잘하고 있다 생각되고요. 이게 이제 9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지자체와 연계해서 반드시 좀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평택항도 맨날 미움만 받지 말고 새롭게 정부로부터 좀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좀 개진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는 부산이나 인천에 비해서 약점이 뭐냐면 제가 다른 데서도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부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부산항이라고 하면 같이 정말 공동으로 협력하고 요구하고 그래서 내용을 만들어내는데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도는 유일한 경기도라고 하면서 경기도에 있는 항이라고 하면서 우리 평택의 국회의원 외에는 뭐 별 관심이 없어요.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 시장이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도에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도지사가 정말 뭔가 이렇게 좀 컨트롤 타워가 돼서 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산을 세울 때도 경기도 국회의원이 52명인가 그런데 그분들이 반만 났어도 저는 인천이나 부산보다 훨씬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평택항 세원 발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도 꼭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3개반 10명이라고 TF팀이 구성됐는데 이 3개반 10명은 누구예요? 세정과에 있는 그 네. 세정과 지원하고 안중 출장소 세무과 또 송출 세무과의 좀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네. 열심히 그 연구하고 있는 친구들이 10명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로 하는 우리 거예요? 공무원들. 이거 그러면 TF팀에 이게 이 팀을 끌고 나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저 이건희 세정과장이 했는데 야, 야. 이제 주도적으로 했는 게 과장님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세정과에서 몇 명이요? 10명 중에? 세정과에서 6명 있고요. 그리고 양 출장소에 2명씩? 하나, 둘, 이거 할 때 이 평택항 항만 지원과도 좀 같이 그쪽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예, 더 있어요. 4명.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이런 좀 부분은 쉬었다 합시다. 요거만 끝내고 싶고요. 그래요. 요거 다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 행정 공무원이 했는데 이제 중앙부처에도 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많이 좀 적극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의회는 협조를 하려도 소통이 안 돼서 안 돼요. 소통 지원하고 있죠. 의회는 뭐 뭘 얘기해 주는 게 있어야 아까 메르스 얘기하던데 전 시에 이제 불만이 있어요. 이제 아까도 이제 문자가 뭐 어떤 날은 뭐 어느 면에서 보내고 어느 읍에서 보내고 뭐 시에서 보내고 막 똑같은 문자 뭐 몇 개씩 오던데 그건 뭐 중요하지요 그것도. 그래야 그 문자 보내는 걸 보면요 너무나 이 원론적인 것만 보내더라는 거예요. 최소한 의원들한테는 문의가 세도하는데 그래도 조금 내용 있는 것들을 보내줘야 그 중에 또 의원들이 거기서 또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닌 거 걸러가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무슨 의회에 주는 그 문자 내용이라고 해서야 뭐 그 고급 정보는 한 개도 없고 다 똑같이 이렇게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가.
하여튼 열심히 앞으로 노력할 뭘 테니까 맨날 열심히 한다라고 뭘 도와주십시오. 맨날 검토한다래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이제 의회하고 소통한다고 하면 매일같이 우리가 집회부 불러가지고 바쁜데 간담회자 뭐 이거 보고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문자나 메일로라도 뭔가 진짜 메르스와 관련된 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줘야 그래도 의원들도 거기에서 좀 함께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요. 의회 협조가 되려면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협의하고 이를 통해서 시민이 좀 모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역시 의회뿐이 아니라 국회의원, 도의원들한테도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야죠. 예, 하여튼 뭐 그 부분에 우리 저기 지역의 도의원은 그분은 매번 하는 얘기가 내가 뭘 해주고 싶어도 시가 요청을 안 해서 못 해준다고 매번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 공직자들은 그러면 도의원님들을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분이 다른 얘기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아니 열심히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맨날 열심히 했는데 소통은 안 되는 거 보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마칠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오자는데 의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